여러분 안녕하세요. 만신카드의 저자 고경아입니다. 이번 텀블벅 만신2에 보내주신 호응에 무척 감사드립니다. 우리나라 토속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더 애착을 갖고 우리의 것을 알리는 의미에서 만신 시리즈를 연속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데도 좀 도외시하거나 뭔가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기 쉬운 분야이기도 한데요.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갖고 또 만신카드 사용해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카드는 만신 1하고는 달리 유니버셜 웨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들의 사연을 배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유니버셜 웨이트 배우신 분들이라면 잠깐만 봐도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그런데 하지만 딱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오늘은 그런 부분 대해서 이 시간에 풀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. 네, 일단 더풀 카드는 뭐 너무나 유명한 카드고요. 초립동 카드여서 일단 두고요. 제가 지금 0번이고 일단 첫 번째를 차지하는 카드죠. 네, 매지션 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감흥신령이라고 해서 무속을 업으로 하시는 무속인 여러분들께서는 좀 익숙한 분일 수도 있는데 일반 분들에게는 좀 생소하다고도 생각이 되는 분이세요. 근데 제가 이분을 여기 매지션 카드에다가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전통 국거리에 이렇게 늘 모셔지는 감흥신이신데 이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조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날의 굿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근데 거기서 제가 좀 착안을 했고요. 신들이 모두 저마다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사람처럼 모여서 이렇게 협조를 하셔야 되는데 서로 이제 합의를 받지 않는다거나 뭐 오늘은 왠지 좀 여기에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날의 굿이나 기도는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만큼 그 역할, 그 매듭을 잘 풀어내시는 분이 이 감흥신령이시고요. 뭐 감흥신에 대해서 그 호칭은 뭐 가망, 감흥 이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감흥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단군이라는 설이 이제 좀 있죠. 단군이시다. 그 감흥신은 그거 우리 민족의 뭔가 사상적인 어떤 토대라고 할까요? 그 신앙적인 토대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. 이제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제정일치 시대에는 단군이 이제 왕이면서도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신성한 부분까지 좀 책임을 지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 이런 거 전부 이제 함께 하시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.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단군이 바로 이 감흥신의 토대가 되신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관념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또 단군 이후에 이제 많은 신들이 본격적으로 한민족의 역사에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1번 카드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매지션이 내 원소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점하고 이제 매우 비슷하죠. 이제 여러 신들의 합의를 도출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요. 그리고 또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의 1번 그러니까 첫째를 열어가는 그런 카드 그러니까 굿을 시작하는 열어주시는 신령님 이런 의미에서 좀 일맥상통한다 그런 것도 좀 반영을 제가 좀 하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교황하고 이제 여교황 이렇게 나오시는데요. 여기 여제 카드 조금 있는데 제가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여교황과 교황이죠. 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제가 풀어놓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에게는 낯선 이국의 신들이 아니겠나 하는데 이제 제가 착안을 했고요. 그러면 이제 별상만한 신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별상의 그 기원에 대해서는 좀 슬픈 사연이 있죠.
우리 조선시대의 아픔을 알려주는 신이기도 하시고요. 이제 외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돌림병이 유행이 돼서 거기서부터 비롯된 이제 명칭이시고,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유입이 된 그런 무서운 어떤 공포에 대한 그 존재감 이런 게 이제 신격화되다 보니까 별상의 칭호를 얻게 되셨는데, 뭐 지금도 역시 우리가 크나큰 어떤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기지 않습니까? 근데 옛날에는 더 했을 것 같거든요. 돌림병 한번 돌면 이제 외국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침략을 해서 들어온 그런 병들이죠. 그런 폐쇄적인 조선시대 이제 민초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기도 하고요. 또 그릇된 관리들이라 뭐 또는 정치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좀 너무 이렇게 갇힌 생활이었.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이제 그런 문화적인 충격이 다 합쳐져서 이제 별상신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은 인터넷 시대여가지고 세계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걸 생각하면 참 격세지감이기는 합니다. 이제 여제인데요. 또 여제 같은 경우는 가장 원만하면서도 여왕처럼 이렇게 잘 같이 다스리던 여신이 누가 계실까 제가 참 많이 찾았었고요. 여러 여신들이 물망에 올랐습니다. 아시다시피 뭐 지리산 여신, 또 뭐 제주도에도 뭐 수많은 여신들이 계시고 또 경주에도 여신이 계시죠.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두고서 어떤 분을 해야 되나 좀 약간 저 나름은 좀 고민을 했었어요. 그런데 가야산 성모가 가장 좀 현대까지도 원형이 조금 보존되어 있고 그 전설도 고령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보호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. 좀 꽤 오래전에 가야산을 갔던지라 지금은 또 어떻게 되었을지 좀 궁금한데요. 여러분들 가야산 그 고령 쪽에 놀러 가실 일 있으면 그 지역에 이제 상하던 바위랄까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곳 많으니까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하고요. 이 바위도 이제 상하던 바위를 제가 구현을 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. 네, 어떤 바위 위에서 이렇게 뭔가를 굽어보면서 내 마을이 편안한가, 나의 국가가 잘 다스려지고 있는가, 뭐 이렇게 돌아봐주는 그런 마음인데 어머니의 마음 같기도 하지만 보다 더 큰 좀 여왕의 위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표현하고자 했고요. 또 고령에 가면 그 고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. 얼마 전까지도 이제 일본의 학자들이 해마다 고천원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왔다고 해요. 그 일본의 조상의 신이 여기서 비롯됐다고는 하는데 지금 역사학계에서 식민사관이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. 하지만 그런 관점보다는 고령과 가야 쪽에 이제 기운이 그만큼 강하고 또 여신의 통치 하에 고대의 어느 시기가 매우 풍요로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지구인들은 하나의 조상이 아니었을까, 네, 이런 상상도 좀 해봤고요. 네.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트렝스 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좀 되어 있어요. 아마 이 카드로다가 옛날 전설 하나 정도 나올 그림이 아닐까 하는데요. 여기 뒤에 선녀는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넣은 건데요.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졸고 있을 만큼 이 신선들 바둑내기는 이제 끝이 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좀 넣어봤습니다. 그리고 여기 헐밋 카드 같은 경우도 그 옛 설화의 한 장면을 좀 연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했는데요. 이제 연출을 할 때 이 토끼가 좀 게으르게 보였으면 하는 걸 좀 강조를 했어요. 착하기는 한데 이제 추워서 일하기 싫은 표정이고요. 우리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이 시키신 공부 하기 싫어서 이렇게 꾀부리던 어린 시절, 예, 토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면 더 정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, 그 헐밋이 이제 은둔자인데 숲속에서 어떻게 굉장히 고독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걸 보내고 있는 분인데 그나마 네, 이런 토끼가 있어서 조금 더 적적함을 달래주는 그런 컨셉으로 좀 제가 해봤습니다. 네. 그래도 토끼가 착하네요. 불을 밝혀드리고 있습니다. 또 네, 아주 좋아하는 행맨인데요. 삼신할머니하고 아이를 갖다가 제가 이제 이 만신투 작업을 하면서 어디다가 꼭 넣고 싶었는데
어디다 넣을까 고심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. 삼시는 우리의 어떤 그 삶을 사랑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우리 한민족의 숫자인데요. 집안에 뭐 일만 나면 뭐 삼신 할머니 이렇게 찾을 만큼 굉장히 친숙한 분이기도 한데, 그래서 아기하고 같이 표현을 했는데 아기가 처음에는 이 밧줄이 아니고 나무에 이렇게 매달린 것을 했었어요. 제가 나무에 했다가 밧줄에 했다가 여러 번 수정했습니다. 굉장히 힘들고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고요.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약간 어머니 뱃속에 그런 탯줄을 꼭 붙들고 있는,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 아기다라고 해서 이제 동아줄, 밧줄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고요. 아무튼 많이 좀 고심을 했던 카드입니다. 저승의 여대왕, 이거 데스카드에 보통 염라대왕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염라대왕은 남자만 하라는 법이 있을까, 혹은 또 그런 전설이 있나 해서 좀 찾아보다가 특이하게도 저승의 여대왕님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드렸고요. 그리고 타워가 있는데요. 타워 같은 경우는 참 뭐랄까 이렇게 외국의 침입이라고 하죠. 외란을 겪은 게 한 900여 회나 넘는다고 해요. 그런 민족으로서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는, 그런 힘은 이렇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, 이런 걸 좀 제가 그리고 싶었고, 이렇게 성이 다 무너지고 집이 다 이렇게 무너져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, 여기 이제 봄이 되면 피어나는 개나리 생명력, 그리고 또 정신력,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을 비는 그런 행위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폐허 속에서도 복을 비는 마음 가지고 우리네 한민족이 이렇게 면면이 이어오고 강인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. 이거를 제가 타워에다가 좀 넣고 싶었어요. 사실 그냥 인물이 없이 그냥 폐허만 좀 그릴까라고 하다가, 그래도 만신 카드인데 뭔가 여기에다가 좀 강한 의미를 저는 좀 넣어야 되겠다,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 카드마다 있고요.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아쉽네요. 자, 여기 이제 그 저지먼트의 가문장 아기죠. 가문장 아기를 넣었습니다.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그 마이너의 한 파트를 맡을 수 있었던 후보였거든요. 가문장 아기가요. 지금 조금 이제 가문장 아기 설화 많이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, 그래도 아직도 가문장 아기가 누구지?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번 기회에 좀 널리 알려야겠다 제가 마음은 먹었는데, 마이너 카드 이제 배열을 할 때 바리공주, 자청비, 가문장 아기 이렇게 팽팽했습니다. 이제 거기 최영 장군하고 웅녀는 이미 세팅이 끝난 상태여서 이제 바리공주하고 자청비하고 가문장 아기하고 중에 후보군을 제가 정해야 되는데, 어쩔 수 없이 가문장 아기를 이렇게 저지먼트 한 장에 밖에 담을 수 없었던 게 좀 굉장히 아쉽고요. 이 가문장 아기 일생도 엄청 스펙타클하고요. 우리 옛날부터 여인들이 좀 감내해야 됐었던, 그러니까 여걸이라고 하죠. 여성이면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인재, 사람들, 인생, 역사 이런 거 분명히 있는데 왜곡되고 감춰진 게 많죠. 그래서 다음에 제가 좀 기회가 있다면 가문장 아기 특별 편을 새로 좀 해서 카드로 구현할까, 이번에 너무 아쉬워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집을 떠나서 언니들 혼내주는 장면만 묘사한 게 심히 아쉬움이 좀 남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메이저 이렇게 했고요. 더 월드 카드는 뭐 너무 조화롭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라고 설명 안 해도 더 아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사건의 흐름대로 제가 이렇게 했고요. 뭐 그냥 설화 한번 보시면은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웅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웅녀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. 웅녀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엽전 자체에도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표현하고 있죠. 네 방위가 이제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한 이유는, 웅녀가 단군 이전에 여신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제왕,
그 잊혀진 역사, 잊혀진 전설 이런 거를 제가 좀 여기서 구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좀 마음 먹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. 아마 이 웅녀에 대한 거는 지금 거의 자료가 그 단군 신화 그 쑥과 마늘인가를 먹고 이제 여자가 돼서 네, 단군을 낳았다 이런 식의 설화가 뭐 유일한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여신들의 역사, 여왕들의 역사, 그리고 우리네 잊혀진 신들의 역사 이런 거를 좀 다각도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웅녀 편에서는 그런 걸 좀 시도를 했고요. 네. 네, 여러분 많은 분들이 조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청룡, 백호, 주작, 현무 이렇게 해서 4대 이제 신성한 동물들이 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왜 여기서는 좀 다른가 하는 질문을 좀 여러분들이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. 이제 알려진 4대 성수 이외에 지금 다른 이런 신성한 동물을 제가 이번에 좀 채택을 한 거는 그대로부터 더 오래전부터 내려오지만 좀 조명을 받지 못했던 그런 성수들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좀 모티브로 삼아봤고요. 지금 컵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상징하는데 용도 좋지만 이제 거북이 우리나라 신화에 이제 친숙하게 많이 등장하죠. 그래서 컵은 이제 바다를 상징하는 이제 거북이 등에다가 좀 이렇게 보호하는 느낌으로 좀 올려봤고요. 예, 두 번째 완즈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을 상징하잖아요.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면 감당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은 누가 쓰느냐 이렇게 조절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이렇게 시시비비 선악을 잘 판단한다는 이제 상상의 동물인 그런 해태가 제가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요. 또 해태는 불을 이제 먹는다고도 알려져 있죠. 네. 또 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봉황을 했는데요. 이제 스워드가 공기를 상징하고 이렇게 하늘을 날아오르면서 막 창공을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활보하는 그런 새 봉황이 으뜸이죠.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영웅의 혼을 상징하는데 봉황만한 성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최영장군 일대기랑 잘 맞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펜타클 같은 경우는 기린인데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웅녀를 재조명하고 그 일대기를 이제 나타내는 거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암시를 하고 또 웅녀가 제국을 통치를 했고 또 비극적으로 또 다른 대륙으로 옮겨져 가서 자신의 어떤 신앙을 지켰다 이런 거를 좀 흑과도 연관을 해봤고요. 그래서 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그 웅녀의 일대기에 좀 기린을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기린하고 또 해태에 대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 뿔이 하나 있습니다. 네, 기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조금 더 우리나라의 그 문화에 이렇게 오랫동안 녹아있는 이런 신화 속의 동물들과도 조금 친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. 네, 여러분. 제가 미리 카드를 좀 배열을 해봤고요. 여기 카드 3장, 위에 3장, 아래 3장 이렇게는 각각 요 3꾸러미씩 공통점이 있습니다. 네,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벌써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. 네, 어떻게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? 네, 이거는 단식 감정을 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건데 제가 만신투에도 역시 같이 적용을 해서 한번 보시라고 한번 이렇게 펼쳐봤습니다. 사실 유니버셜 웨이트를 다 배워가지고 나는 이 정도는 굉장히 쉬워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접하는 카드가 만신2여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하시면서 이 설명서 읽어보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데 당장 나는 좀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 지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보실 수 있는 거는요, 우리가 이제 이동수 하나로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. 현대가 굉장히 빠른 시대다 보니까
이동이 잦잖아요. 뭐 직장도 자주 옮기시기도 하고 이사도 그렇고 또 여행도 자주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이동이 좀 자유로워졌죠. 또 빈번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동을 할까? 또는 할 수 있나?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이동을 할 건가?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.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궁금증이 풀리시죠? 서 있는 인물들은 금방 움직입니다. 여기는 이제 강아지까지 이렇게 뛰고 있는데요. 앉아있는 인물이 하나 없이 거의 다 서 있죠. 그래서 카드 개개의 또 의미는 또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서 습득을 하시면 좀 더 퀄리티 높은 또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지만 그냥 딱 단편적으로 예스냐 노냐를 보려고 할 때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은 금방 움직일 수 있고요. 뭔가 동세가 굉장히 확고부동하게 표현이 돼 있죠. 이거는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개개의 의미도 물론 있어요. 있는데 단식감정, 뭐 아니냐, 기냐 이렇게 볼 때는 이 방법도 한번 써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. 그러면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 이 세 장 카드는 한 명은 앉아 있고, 또는 여기 두 명은 뭔가 이렇게 앉아 있는 형태인데 하나는 서 있고 이렇게 좀 섞여 있죠. 이거는 뭐냐면 이동을 하다가 중간에 중도에 멈춘다. 내지는 멈춘 듯이 보였다가 또 이동을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변수가 있겠죠. 이동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또는 계속 멈춰 있는 건 아닌데 약간의 그런 변수가 있고 그것이 언제 올지 그거를 조금 더 감정을 해보셔야 되겠죠.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아래에 세 개는 보시면 그냥 완전히 다 앉아 계시죠. 거의 이동하실 생각이 없습니다. 물론 뭐 영원히 이동하지 않냐 그건 아니겠죠.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그런 시간을 포함해서 뭐 한 몇 달 이내에 이제 최근에 벌어질 일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짚어보는 게 카드의 활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좀 아닌데 이동이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 앉아 계시는 카드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취업이라든가 이사운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그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조금 더 활용해 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역시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한 이동이랄까 뭐 금전적인 이동 뭐 관계가 개선이 되나 이런 거에도 또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. 만일에 그 사람이 이제 조금 또 다른 얘기인데 만일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이 카드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을 그런 심정적인 걸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좀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표현을 할까? 어떻게 행동을 할까? 아니면 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있나? 느끼고 있나? 라고 했을 때 이런 카드들이 나왔을 때도 또 설명을 좀 하실 수가 있겠죠. 충분히 뭔가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상대도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할 것이다 는 거죠. 근데 그 표현이 꼭 좋은 표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. 답답한 것보단 낫겠죠. 곧 뭔가 상대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거는 뭐냐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중간에 약간 걸림돌이 있다.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만 풍길 수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죠. 밑에 세 장 카드는 뭘까요? 좀 뭔가 알기가 어렵다. 아직까지 그 사람은 모른다. 내지는 안다고 하더라도 당신에게 표현을 할 생각은 조금 지금으로서는 희박하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. 이렇게 해서 조금은 너무 간단한 감정일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타로는 심플한 것 속에서 굉장히 심오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. 질문이 복잡할수록 감정을 간단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등장하신 인물들의 동세를 보고 상담에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